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상염색체 유전. 우리는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는데 그중 22쌍이 상염색체예요.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 염색체예요. 자, 얘네들은 전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환상에 의한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1번 안에 들어있는 1번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대립 유전자들, 2번 염색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대립 유전자들, 3번 염색체에 있는, 4번 염색체에 있는 쭉 해가지고 각각의 염색체에 들어있는 특정 대립 유전자들의 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에 따라서 우성과 열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특정한 대립 유전자들은 대립 평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유전돼요. 멘델의 유전 법칙 따라요. 즉, 뭐 3대 1, 그 다음에 9대 3대 3대 1, 그 다음에 우열 관계 전부 다 성립한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여러 가지 형질이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을 각각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자, 혀 말기, 눈꺼풀, 보조개, 엄지의 모양, 빗불, 이마선 등등등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성. 혀말기 가능한 사람은 우성이에요. 아마 혀말기 우성 열성 보자마자 한번 입안에서 혀를 받아봤을 거예요. 혀말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혀말기에 대해서는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혀말기가 되는 친구들은 우성 형질을 가지고 있고. 자, 눈꺼풀. 자, 태어났을 때부터 쌍꺼풀인 애들이 있고, 뭐 나중에 자라면서 쌍꺼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매꺼풀인 애들이 있다. 쌍꺼풀과 매꺼풀은 각각 우성과 열성. 자, 보조개. 보조개가 있는 친구는 우성, 보조개가 없는 친구는 열성. 엄지의 모양. 엄지의 모양,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이렇게 폈을 때 얘가 뒤로 굽혀지는 애들이 있고 그대로 고든 애들이 있고, 쇠는 고든 편입니다. 자, 귓불. 귓불은 이제 여기 귀가 연결된 여기 부위를 말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얘가 크게 차이가 잘 안 나요. 분리되어 부착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자라면서 귓불 점점 커지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어쨌든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우성, 붙어 있는 경우에 부착형이라고 해요.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열성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마선. 이마가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V자로 돼 있는 경우 우성, 일자로 돼 있는 경우 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 혀말기가 되는 친구,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혀말기가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혀말기를 담당하는 대립 유전자를, 우성 대립 유전자를 표현하는 유전자를 대문자 A, 소문자 A를 열성 형질을 담당하는 유전자 소문자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혀말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소문자 A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빠랑 엄마는 둘 다 혀말기가 가능해. 혀말기가 가능하면은 대문자 AA거나 대문자 A, 소문자 A여야 돼요. 근데 나는 엄마로부터 A를 받아오고 아빠로부터 A를 받아오고 소문자 A를 받아오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는 둘 다 소문자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엄마랑 아빠의 유전자형은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된 거야. 빨간색. 확정된 거야. 자, 그럼 영희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영희가 가능한 경우, 영희는 혀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성 형질을 가져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대문자 A를 받고 아빠로부터 대문자 A를 받고 엄마로부터 대문자 A 또는 대문자 소문자 A. 그다음에 아빠로부터 소문자 A를 받았으면 엄마로부터 대문자 A를 받아야 돼. 그렇죠? 영희는 대문자 A거나 아니면 대문자 A, 소문자 A여야 해. 좋습니다. 자, 할아버지로부터 고모랑 삼촌이 나와야 되는데 고모랑 삼촌 둘 다 우성이에요.
유성이에요. 근데 얘네가 대문자 A인지 AA인지 대문자 A, 소문자 A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랑 삼촌 역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자, 봅시다. 대문자 A 되나요? 안 되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할머니는 무조건 소문자 A를 주기 때문에. 따라서 삼촌과 고모 역시 유전자형이 확정된다. 자, 그럼 할아버지의 유전자형은 결정해 주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A거나 대문자 A, 소문자 A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유전자형을 모르는, 즉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가계도 구성원의 유전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계도 분석이고,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철수가 다른 누군가 또는 영희가 다른 누군가랑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의 혐알기 가능 불가능 여부 확률을 물어본다면 영희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밑에 그 자식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혐알기, 눈꺼풀 등등등 여러 가지 형질들의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상염색체는 남녀랑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상염색체 유전 다른 예시 또 무엇이 있냐? 지금 ABO 혈액형 보기 전에 다른 예시를 볼게요. 바로 미맹이라고 하는 특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이 있어. PTC 용액이라고 하는 쓴맛이 나는 용액이 있어요. 이 용액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미맹이라고 하는데, 미맹이 아닌 형질이 우성이고 미맹인 형질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기서 눈꺼풀 아니면은 뭐 보조개, 혀말기 그걸 전부 미맹으로 바꿔도 똑같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혈액형. 자, 혈액형도 상염색체가 결정하는데 ABO식 혈액형은 신기하게도 대립 유전자가 3개예요. A, B, O. 대립 유전자가 3개라서 이 ABO가 어떻게 결합했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집니다. 봅시다. 우리는 O형과 O형 사이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A형과 B형 사이에서도 O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A 대립 유전자랑 O 대립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O형을 줄 수 있잖아. 근데 얘네는 A형으로 나타나. 즉 A형과 B형은 O형보다 우열 관계가 더 세고 A랑 B형은 AB형 같이 나타나요. 약간 중간 유전과 다음에 그 분리의 법칙이 동시에 우열의 관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표현형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한데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총 6가지가 있다. AA, AO, BB, BO, AB, OO. 그래서 대립 유전자 형태를 보면은 A랑 A, A랑 O, B 총 3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립 유전자 형태가 더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봅시다. 할아버지가 AB, 할머니가 B형이야. 근데 지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모가 A형으로 나타날 때 둘 다 B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B형이 있기 때문에 이모랑 엄마 둘 다 B형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자, 외할머니가 BB형과 BO형인 것에 따라서 자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BB형인 경우, 자, BB형인 경우 여기서 B형을 주거나 B형을 주거나, 할아버지는 A형을 주거나 B형을 주거나,
그래서 AB 50%, B 50%가 됩니다. 자, B5형인 경우에 자 A형을 주고 B형을 주거나 A형을 주고 O형을 주거나 그래서 AB 25, A5 25. 다음에 B형을 주고 B형을 주거나 B형을 주고 O형을 주거나 BB 25, B5 25. 유전자형이 전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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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타나요. 근데 표현형은 1대 1대 2로 나타나요. 표현형은 AB형, A형, B형. 자, 이제 봅시다. 엄마는 그럼 여기서 A5형만 가능하겠네. 할머니가 B5형이고 왜? 내가 지금 5형이거든. 5형이거든. 내가 5형이 되면 무조건 5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A5가 아니라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AA라면 나는 A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A5형이다. 물론 이 외할머니가 B5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랑 이모는 무조건적으로 A5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A형이 표현형이 되거든. 그리고 아빠는 5형, 표현형이 5형이라면 유전자형은 무조건 5형이기 때문에 나는 5형의 유전자를 받아서 5형 유전자를 받아서 5형의 표현형이 된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혈액형이 ABO 혈액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액형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혈액형이 RH 플러스 마이너스. RH를 가면 특정 물질 있으면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RH 플러스가 우성이고 RH 마이너스가 열성이에요. 그런데 RH 플러스가 우성이고 RH 마이너스가 열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 우성 열성 표현량을 보면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플러스라고 해요. 내가 마이너스가 되게 적다고 해요. 그래서 혼혈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빈칸 제목 밑에 오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